위치가 독특하네요. 가운데가 아니라 그렇죠. 잘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영화를?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새록새록 좀 남달랐을 텐데 한번 총재님께서 알아서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저희가 사전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한 5개, 6개 정도 포스트잇으로 하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제가 2개 정도 선택하고 감독님이 한 3개 정도 선택해 주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네, 오늘 목적이 이거 질의응답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궁극적인 목적은 빨리 묻고 빨리 답하고 약간 성분회 같은 네, 그런 많이 느낌으로 하지 않았나요? 새로 오신 분들, 저를 처음 본 분도 계세요? 그러세요? 있으세요? 새로운 질문 있을까 궁금해요. 일단은 포스트잇에 저희가 이제 미리 봤을 때 제일 질문이 많았던 게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파가가 개봉 1주년이니까 개봉 1주년 소감이 어떠신지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시작하고 네.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옛날에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저는 시간이 총알처럼 빠르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 정신없이 또 새로운 걸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확장판 가지고 부산영화제도 가기도 하고 블루레이 주기도 하고 더 남은 장면들을 또 어떻게 더 보여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파과랑 관련해서는 끝나지 않은 그런 뭐랄까 계속 그 생명이 연장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활약했던 배우들이 뻗어나가는 과정을 이제 떨어져 나가는 우리 부모님한테 독립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연애하고 뭐 일하고 잘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는 파과만의 배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른 배우로 변해가는 씁쓸하지만 또 뿌듯한 이런 과정들도 보고 있었고 그래요. 제가 요거보다 2번째 이야기로 99년도에 보냈었어요. 그때가 아주 20세기 옛날이었는데 그때가 개봉 3주년 파티까지 했었어요. 개봉이 지나고 그걸 본 관객들이 다시 책임질을 하고 다시 보는 물론 이제 극장까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VHS로 막 이렇게 보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첫 번째 영화나 최근 영화나 그런 다시 태어나는 과정들을 겪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고맙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현장에서 받는 질문보다는 포스트잇용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좀 여쭤보는 건데 최애의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감독님? 9시 반부터 네. 6시 반까지 이제 그건 야근 시간이 따로 있겠죠. 1.5배 따로 받는 거고 이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간 있고 네. 완전 정규직처럼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작은 상사? 입구에는 그런 뭔가 해충 박멸제도 있고 네. 바쁘게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 루틴을 갖고 있고 그냥 통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해봤어요. 휴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차는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직원이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뭔가 그 굴러가는 시스템이 막
정기적으로 막 몰아치는 너무나 일이 많은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그 질문이 든 거는 그 킬러스연 아니지 뭐 제목이 뭐였죠?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데이빗 핀처 감독이 만든 영화에 보면 비슷하게 그런 중간 용역을 하는 에이전시가 있고 변호사 사무실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이렇게 사무실 비서나 실장님처럼 그렇게 혼자 있는데 직원들이 많아 보진 않았어요. 혼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고 있고 앱도 개발하고 네. 코딩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근데 조각이 안 도와줘서 짜증이 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파와 블루레이에 투 전복줄 씬 들어갈까요? 영화엔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냥 너무 궁금하네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출신 있나? 없나? 그 블루레이는 아마 이 개봉판이랑 해외 인터내셔널 컷 네. 버전 위주로 코멘터리가 아마 해외판 위주로 될 것 같아요. 전복죽이 들어가면 이제 앞뒤로 편집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편집을 한 결과물은 있는데 블루레이에 그 뭐 삭제된 씬 클립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보길 바라세요? 아니면 편집이 돼서 좀 맥락이 있는 걸로 보길 원하세요? 블루레이에 들어갈지 모르겠네. 기도라고 계신데 짧은 클립이라도 혹시 안 될까요? 클립으로. 그거는 이게 보신 거 아니에요? 안 봤? 그게 보여준 적이 없나요? 이게 각본집에는 있는데 각본은 좀 영상으로는 없어서. 그렇구나. 네. 참 그 씬을 재촬영까지 한 씬인데요. 참 이렇게 보기 힘들다니. 그 씬을 촬영하고 그 이혜영 선배님께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 투는 준비를 해와가지고 어떤 굉장한 이렇게 막 침투한 사람이니까 태연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자기 일들을 막 했는데 그 조각 입장에서 준비가 덜 됐나 봐요. 그 씬을 다루고 그 투랑 텐션이 너무 끌려갔다고 느끼신 거예요. 내가 훨씬 압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긴장하고 다음날 다시 촬영을 근데 그때는 흔들리지도 않고 상당히 살짝만 움직여도 투가 그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긴장감을 하고 말수도 줄이고 막 이렇게 훨씬 절제하는 방식으로 네.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볼 수가 없네? 어떡하지? 그럼 이거 그냥 추가로 총대 권력으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골다리 씬은 있나요? 구다리 씬이 해외 버전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걸 어떻게 보지? 감독님 개인 소장은 어떻게 개인 소장으로 어떻게든 가는 어떻게든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건 블루레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아마 복잡한 지점은 예전에는 이제 DVD나 블루레이에 이렇게 딜리티드 클립스를 이렇게 몇 개 막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게 들어가고 이제 편집상에 원래 맥락들이 잘 살아있게 이제 잘 보여줄지 거기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굴다리는 그 원작 쓰신 구병모 작가님이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직접 저한테 연락이 거의 없으시지만 연락해온 씬 중에 하나가 그 굴다리 씬이었는데 제가 답을 드렸더니 진짜 이 미친 감독이구나. 지금 별거 아닌 문작에도 없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 작은 거 하나에 내가 너무 의미를 많이 쌓고 그 짧은 거 안에 이제 상징이랑 뭐 감정의 맥락이랑 이런 거를 그 설계도를 다 아마 공유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 구현된 거는 그렇게까지만 제가 원하는 게 잘 구현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 차들이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저 건너편에 있는 배우한테 제가 뭐 아무리 막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거기가 굴다리잖아요. 차들이 계속 다니는데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인내력이 좀 도전을 많이 받았던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수효과가 좀 있잖아요. 모르시나? 알 수가 없나? 그렇구나. 모자가 좀 바람에 날려서 벗겨지는데 그 특수효과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첫 번째 이제 약간 손이 스치는 터치? 그 소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25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마주쳤는데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그 날아온 모자를 잡는 순간 이렇게 손이 터치할 때 그 어떤 순간을 정말 이제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싶었었는데 상상 속에서는 그 감각이 막 보이는데 뭐 지나가면서 빵빵 막 대고 막 사람들이 욕하고 그런 와중에 그 감각을 구현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 와중에도 배우들은 뭔가 최대한 자기 표현을 해보려고 여러 버전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나오는 순간이 있긴 하겠죠? 그럴 것 같긴 해요. 그게 메이킹에 나왔나요? 뮤직비디오 잠깐. 그래서 그랬구나. 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근데 제가 파가 처음 볼 때부터 이 광고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원했는데 결국 안 나온 버스 광고 촬영본은 공유로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건 저는 감독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어디서 그게 하는지 버스에 나갔는지 왜 버스에 나갔는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가지고 버스에 초반에 나갔었던 거죠. 네. 약간 뭔가 치명적인 서로 그 포스터의 여러 버전들이 있었는데 컨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 하나하나가 나갈 때 모든 배우들한테 다 허락을 받고 그 배우들이 이제 인정하는 방식들만 아마 허용이 될 텐데 배우들한테 아마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 버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버전들을 보면서 이전 버전들을 이제 이건 오픈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된 거 아닐까요? 진짜 정확한 상황은 몰라요. 어딘가 있긴 할 텐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텐데 마케팅 과정은 아주 복잡한 배급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여러 이미지들이 많이 공개됐던 것 같고 포스터도 아마 지금 있는 약간 훨씬 이렇게 친밀한 그런 버전도 초기에 아마 많이 이제 김성철 배우는 굉장히 좋아했던 버전인 것 같은데 아마 홍보 배급의 마케팅상 너무 이제 이게 마치 멜로 영화처럼 보이거나 이런 것을 경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뭔가 서로 공격적인 대치 이미지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갔었고 해외에서는 원작도 모르고 배우도 잘 모르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이게 최초 포스터잖아요. 베를린에 소개된 훨씬 추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게 해외에는 많고 그렇게 시장이나 포맷에 따라서 그거를 아주 고민해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저는 전혀 그 예고편도 베를린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처음 봤어요. 누군가 예고편 떴던가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제가 관여하면은 이제 저는 막 자의식이 많잖아요. 의도도 많고 상품도 제가 만들고 패키징도 제가 하면은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끔은 의도도 깎고 그리고 후킹이 필요하고 이런데 감독과의 그런 대화는 이제 굉장히 무거워지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관여를 안 해요. 그러면은 저번에 이제 스필름 인스타로 공개된 코멘터리 사진이 있었는데 혹시 코멘터리 비하인드
따로 있었을까요? 코멘터리 비하인드가 뭐죠? 그냥 뭐 코멘터리 하면서 뭐 뭐 썰이나 뭐 이런 에피소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오랜만에 만나서 나누셨던 대화들이나 이제 이런 비하인드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코멘터리.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재밌게 수다를 했고 기억의 차이가 있구나. 약간 그런 이미 좀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소화해내는 패턴이 다 다르구나 배우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초능영화상의 아쉬움도 제가 선배님을 위로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예산은 적었지만 어렵게 이렇게 도전해본 분이 많아가지고 촬영 미술 무술 관련해서 그분들만 따로 배우들은 말고 코멘터리를 한 번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코멘터리를 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배우들끼리랑은 저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분들하고는 이제 현장 말고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저희 파과의 미술을 했던 미술 감독님이 왕산함의 미술 감독님이세요. 네, 끝나고 글로 가서 여기서 해줘야 될 대중적 어떤 파워를 몰아다가 거기서 다 쓴 것 같은데 이제는 쉽게 뵐 수 없는 천만 미술 감독님인데 그래도 블루레이 코멘터리 한번 모셔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마음에 드신 질문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고르는 동안 다른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네, 그러면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들어주시면은 질문. 부족한 결제는 2가 커피 한 잔 이렇게 썼기 때문에 2가 결제했겠죠? 2는 F자스 카카오페이로 했든 원래 현장에서는 커피 한 잔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연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후반 작업하면서 어때? 뭐 심장이 좀 뛰어? 이렇게 조금 어차피 뒤에 커피씬이 나오는데 이 모든 설계의 맥락 속에 엄청나게 그 두려움에 떨고 옛날 생각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조각을 끝까지 몰아넣고 놀리는 방식이 조금 더 깊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투우스러운 그 잔인한 개박감이 좀 심장이 뛰냐는 이중적인 말이긴 하죠. 사실은 둘 간의 관계에서 심장이 뛰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나는 당신을 은퇴가 아니라 멋지게 살아있게 심장이 뛰게 만드는 사람이지 나 때문에 심장이 뛰었지? 약간 이런 일종의 유혹의 대사인데 그거를 뺐더니 이 커피를 누가 샀는지가 논란이 되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 못했어요. 이 투 도마 가져가서 뭐 했나가 무슨 질문이죠? 도마? 투 도마? 이거 질문하신 분 도마? 도마? 투 도마 가져가서 뭐 도마는 그 어린 조각 설화가 미군 탈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 배도영 앞에서 요리할 때 한번 나오고 지금 아직 해석이 안 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네. 투의 집은 어떤 무드인가요?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어떤 책을 주로 읽는지? 네. 원래 투에 집이 있었어요. 시나리오도 있었고 미술도 많이 했었고 2개를 처음 설계했었어요. 처음 설계는 트레일러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조각을 찾아서 몇십 년을 떠돌아다니니까 집을 갖지 않고 트레일러를 타고 다니면서 그 트레일러 정착촌 있잖아요. 큰 주차장 거기에 살면서 캠프직이랑 대화하면서 거기에 살았었고 그래서 나중에 조각이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죽은 이제 투의 자리 속에 남겨져 있는 메모랑 카세트 테이프랑 이제 그 자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근데 제가
영화를 이제 촬영을 준비하는 와중에 길복순이 사실 이 파가 모티브를 많이 응용해서 사실 만들었잖아요. 많이 겹치죠. 그래서 봤는데 거기 구교환이 비슷비슷한 뭔가 좀 맥락이 있는데 트레일러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가 없고. 아니 그래서 그 빈 그 한 200평 넘는 그 분양이 안 된 건물의 구석에 그냥 사는 거로 바꿨어요. 간단하게 차려놓고 거기에 그냥 매트리스 깔아놓고 사는 아주 외롭게 그 넓고 황량한 데서 그 손 실장이 거기 찾아와서 이제 영입을 시도하는 그런 맥락으로 했었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이제 촬영 회차를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맥락을 찾다가 후에 집을 없앤 거예요. 굉장히 없앴고 설정으로 지금 이제 폐 놀이공원 있죠? 아버지가 건설 비리, 부동산 비리 이런 거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자살할 수밖에 없게 부도나면서 이제 그런 피해를 끼쳤고 그런 의미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죽었고 근데 뭐 재산은 이제 다 어떻게 빼돌려서 이렇게 남아있는 유산이 그 아무도 사지 않는 그때 놀이터 그래서 그 부동산의 이제 주인이죠. 그 안에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출퇴근처럼 드나드는 그런 장면들을 찍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올 때 향수도 뿌리고 푸르제 이렇게 뿌려가지고 전복주입에 왔다가 향수나 뿌리는 놈한테 무슨 충고들을 내가 그런 급이 아니야 막 이런 소설에 있는 그 향기의 모티브를 풀었었는데 도저히 영화는 시각적으로 풀기가 어려워가지고 조각이 한번 이렇게 향기 맡는 제가 시키지도 않은 그런 어떤 연기를 즉흥적으로 하기도 하셨는데요. 삭제가 좀 됐었죠. 최근 몇 개 설정을 했었는데 적각이라는 소설 아세요? 모르세요? 많이 들어. 거기 줄리안 소레가는 아주 유명한 스탕다리 쓴 그 소설인데요. 프랑스 소설. 신분 상승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굉장히 야심찬 어떤 소년의 몰락을 이제 그린 이야기인데 그런 소설 같은 걸 들고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소설을 들고 있는 장면을 찍기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 나중에 바꿔서 소설을 클로즈업을 안 해주면 무슨 소설인지도 모르고 디테일 전달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철학책을 갖고 다니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계속 내가 그 메타인지를 하는 어떤 종류의 현학적인 괴팍한 속이 잘 파악 안 되는 그런 인물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렇죠. 조각은 책을 아마 집에도 보면 책이 잘 없을 거예요. 처고의 에필로그에는 조각이 이게 지금은 네일샵에 가잖아요. 그 전에 네일샵 가기 전에 어딜 갔었냐면은 거기 가요. 공원에 가서 어떤 사람한테 대화 나누는데 처음에 간 공간은 초등학교 졸업시험 검정고시장이었어요. 한 번도 학교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도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을 살래?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시험 쳐가지고 그런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그런 문제도 만들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말을 일부러 다른 보기가 있었어요. 제가 영화에서 하고 싶은 틀린 거를 이렇게 답을 적는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그 문장에 이렇게 답을 쓰는 이렇게 하고 이제 네일아트하고 이런 에필로그로 잠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팔부작이 되더라고요. 영화는 그렇게 드라마처럼 모든 걸 짚어주지 못하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한 호흡도 쉬지 않고 멱살을 진 채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모티브들이 좀 있었어요. 네. 기억이 나네요. 손 실장이 제일 잘하는 요리는 손 실장이 초식남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장애가 있고 실제로 그 정글로 표현하고 나머지 다 짐승들 피해 굶주린 짐승들인데 본인은 그 영화 안에서는 풀만 먹어요. 그리고 차만 마시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카페테리아처럼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고 업자들이 스테이크 요리를 해줘요.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칼이 안 된다고 야단을 맞잖아요. 그 옆에서 소열은 그 스테이크 요리를 먹으려다가 들키고 먹으려다 말고 막 그러죠. 제일 잘하는 요리는 스테이크 요리예요. 거기에 그때 양파로 이렇게 뿌리고 시즐링하고 막 요리는 고기 요리를 하는데 그걸 먹지는 않는 그 아이러니를 좀 이렇게 그래서 두 앞에 내놓은 요리도 다 자기가 직접 안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팅해서 내놓는 그런 설정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네, 뭔가 네, 질문 받아야 돼요? 네, 진행하세요. 네. 이제 질문 좀 받아볼게요. 현장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저기 중간에 하나의 효능 티를 입고 오셨어요. 혹시 저번에 보신 적 있어요? 다들 그 티를 네. 네, 저의 질문은 그 해피랜드에 같이 가자고 하는 도영이 말에 조각은 대답을 안 했었는데 현재 시점 조각은 그럴까라고 이제 답을 하잖아요. 조각은 뭔가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까라고 대답한 이유가 그때 당시 해피랜드에 같이 가자는 어린 도영이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네네. 그 두 가지 그 모티브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솔직히 기억을 못했어요. 오늘 그 미묘하게 남아있는 컨셉이지만 그 투우의 죽음이 좀 가슴 아픈 이유는 완전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나에게 그 기억을 다 떠올린 척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주마등이 막 스쳐 지나가는 죽을 때가 아직 때가 오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더 잘 살아. 나를 기억 못했긴 하지만 더 살아남긴 하겠군. 슬프네. 그러면서 죽는 투의 맥락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기는 그런 말을 죽어가는 투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실 그 얼굴은 이 어린 시절과 교차하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에게 해줬어야 하지만 해주지 못했던 말을 하는 거겠죠.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말을 했었다라고 잘못 기억하는구나,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잘 몰라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알약을 이제 못 삼켰던 그 시절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그 순간을 가장 크게 잘 기억하고 이제 부둥켜 안고 있는 순간으로 그 제대로 기억이 매칭이 안 되는 이미지를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럴까는 조금 애드립성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건물에서 정말 못 빠져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너무 힘들고 제작비가 너무 올라가고 스태프들도 너무 지쳤고 그 다음에 몸을 많이 쓰니까 배우들이 힘들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도무지 진전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좁혀가지고 이날 정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촬영 시간이 지나면 요즘은 너무 스태프들이 무섭기 때문에 촬영 연장을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수천만 원을 더 다시 모이거나 그냥 올라가 버리거나 장소 대화가 안 되면 영화 그냥 못 찍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컷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선배님이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마지막 대사가 그거잖아요. 알량 삼킬치라는 그 대사를 까먹은 거예요. 밑에 투어는 그 대사를 이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눈을 감았지. 진짜로 거의 너무 과몰입을 했는지 대사가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컷을 못한 거예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해주세요. 무전기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해피랜드 얘기를 다시 하는데 알량 얘기를 안 하고 그 해피랜드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진짜 그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근데 그때마다 대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적인들 감독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오해하신 거죠. 저는 저 안쪽에 보이지 않는 저쪽에 있었고 복도 그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 무전기가 너무 크면 감정이 깨지니까 작게 들리게 뭐 이렇게 들리니까 몰라가지고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럴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 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주고받는 대사만 과거처럼 똑같이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아예 그래도 컷을 3분, 4분 계속 촬영을 하고 컷이 안 되니까 전 스태프가 이게 뭘까? 그리고 투는 이제 나는 그 얘기를 들어야 이제 승천을 하는데 아니 이 대사를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20원 찾아와서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온갖 나쁜 사람처럼 괴롭히면서 노인 학대하고 이걸 벌였는데 그 대사가 안 해주니까 미치는 거죠. 결국 하셨어요 대사를. 결국 대사를 하고 컷을 하고 그다음 촬영이 끝나고 제가 달려가서 배우를 껴안고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배우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고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가지고 너무 큰 울음이 나와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밖으로 도망갔었던 그런 대사예요. 네. 진짜 미친 듯이 나왔던 기적적인. 네, 더 추가로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저 뒤쪽에 중앙에.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독님 영화에서 숨어있는 연출들을 찾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뭔가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장기 밀매업자 구사장이 컨테이너 쪽에서 이렇게 죽을 때 우리 손 실장이 투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지게차에 받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투가 들이받는 모습이 마치 정말 투가 자기 뿔로 들이받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혹시 의도하신 연출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연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연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자세히 못했어요.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손 실장을 압도하면서 이제 자신의 기술도 보여주면서 이제 또 영업도 이루어지는 시퀀스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아주 여러 버전이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서 마지막에 사실 그렇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손 실장의 차가 제가 초식남이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다. 내연기관을 안 타고 이렇게 있었고 이제 원래는 뭐 80년대 저 갓그랜저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조금 좀 다른 종류의 성격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테슬라도 하다가 너무 비싸고 대여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미니 아주 작고 여성향인 작은 차를 이제 구입하면서 성격도 좀 완성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야 되니까
벗을 수 있는 차들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게차는 제가 현장에 촬영을 위해서 헌팅을 갔다가 거기 지게차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중장비도 막 다룰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섹시함도 있고 그리고 깜짝 놀래키는 방식으로 사지로 몰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거기 들어갔을 때 그 한 3, 4m짜리 도랑이 아주 정말 위험하게 좀 있었고 그래서 우슬 감독님과 함께 그 진짜 소처럼 박아서 그거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섭게 하는 그거를 설계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 설계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두 창을 동시에 이렇게 쫙 꽂았잖아요. 제가 쓴 그 올레 콘티는 그 뒤쪽, 앞쪽이죠. 운전석에 두 개가 하나 탁 들어오고 밖에 하나 깎여가지고 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곱게 올라왔잖아요. 그거 이제 타이밍이 그러면 이게 보이는 GP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가속도와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너무 영화적 관용인데 막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돌진했더니 이제 내 앞으로는 하나가 지나갔고 손실장 앞으로 목이 거의 잘릴 뻔했고 하나 밖으로 꼈는데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상당히 영화 안 들고 이걸 저 위에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바닥으로 떨어뜨린 걸 고민했었는데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고 배우도 너무 무서워했고 촬영 감독도 안 타려고 그러고 헐리우드는 이제 와이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줄 텐데 우리는 그냥 이거 독일산인데 설마 괜찮다 프레임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올려가지고 막 하니까 진짜 너무 저항이 심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래서 이미지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더 연상이 된 투라는 단어가 연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또 한 분 더 받아볼까요? 혹시 두 번째 줄에 하얀 셔츠 입으신 저는 그 조각이 조영이 어렸을 때 가정부로 있으면서 입었던 그 옷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조각이 이제 도영이를 돌봐줄 때 입었던 옷은 흰색이랑 초록색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배종선 머리 깰 때는 이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뭔가 흰색이랑 초록색이 약간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는 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검은색이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도 감독님께서 의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의상 이제 우리 똑같이 피칭을 하고 뭐 상징도 안되고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배경과의 컨트라스트, 주변 인물과의 컨트라스트 모든 걸 따져서 색깔을 정하기도 하고 스타일도 그 시대에 맞는 거를 정해야 되는데 이 인물이 지금은 위장이라서 이제 가정부로 믿게 해주는 옷이긴 해야 되는데 가정부라고 하기엔 좀 너무 세련된 옷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대기할 때 그 촬영버스 안에서 선배님한테 이걸 의상차죠 일종의 옷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바로 입어보고 바꿔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워낙 패션 감각이 뛰어나시고 그리고 뭔가 나한테 딱 붙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들면은 에너지가 확 떨어지세요. 그냥 막 그게 뭐 헤어든 메이크업이든 옷이든 나의 값어치나 무기 같은 거인데 그게 뭔가 이렇게 이격감이 있으면 연기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우가 마음에 들어하는 지점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냥 실수만 맞으면 다 입으세요 이렇게 강제로 그렇게 하진 않고 항상 이제 배우한테 어떠냐고 좀 물어보죠. 특히 선배님하고는 그런 대화나 맥락이 좀 많이 중요했었고 그 선택 과정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분 더 받아볼게요. 혹시 과거실에서 제일 제가 아쉬운 거는 가발이에요.
아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21세기에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게 정말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음발이 있고 막 여러 시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촬영이 이제 너무 급한 순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점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의상보다 헤어가 더 어려운 세계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있어요? 혹시 질문 더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장비의 시계는 정말 값이 낮아요. 은퇴하고 치킨집 차리고 싶었다는 거는 체인점인가 개인인가 했을 때 체인점 이거 체인점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되는 사업을겠죠? 재혼도 하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이제 딸을 잃은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고 삶을 복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50대 남자가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소시민적인 보통의 욕망을 얘기하느라 대칭으로 이제 그런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맥락이 연상이 되게 하도록 그런 대사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혜리는 자라면서 청소년 시기와 성인이 되면서 조각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며 그 시간들을 보낼까요? 혜리는 그 손톱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실 누구를 후계자로 키울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1차 후보가 혜리고 2차가 이제 초엽이었어요. 초엽은 뭐 이렇게 비뚝 갖고 다니고 뭐 이렇게 조금 좀 자기 보호도 있는 친구니까 둘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그래 너가 업자가 되라 직접. 예전에도 한번 인터뷰 때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신 실장한테 뭐 부패를 목격하면서도 그렇게 조각을 주게이는 뭐 음모회까지 가담했었고 그랬던 이유는 어린 시절 이제 자기 엄마를 보험 사기로 죽이고 보험금을 탈취하고 도망갔던 아빠의 사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손 실장이 그 아빠를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약속해줬지만 그걸 지켜주지 않는 그런 딜의 맥락 속에 그게 있었어서 이제 사실 업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친구라 그 애를 키울 수 있었고 또 하나 그런 대사도 실제 각본도 있지 않나요? 없었나? 이제 그런 대화를 초업이 고백할 때 오토바이 앞에서 막 서로 심각한 대화를 할 때 그 정도는 네 손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아? 조각이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네가 업자가 돼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손 실장한테 매달려서 시키는 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강 박사를 주면서까지 너 신념에 반하면서 약간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각본은 없나? 저도 이제 하도 버전들을 몇 번 뺐던 그리고 혜리는 그 정도 트라우마를 직접 목격한 애가 그 모든 걸 싹 잊고 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앤티크에서의 그 주지훈 했었던 역할들이 2개월 당하고 돌아와서 멀쩡한 척 살려고 했지만 평생 실패하면서 결국 이제 자기를 얘기했던 범위를 찾아나가는 그래야만 인생을 새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이야기였었는데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겪을 텐데 그럴 거면 그냥 이렇게 아주 세끈한 킬러로 잘 커가지고 일찍 유년기에 그 훌륭한 업자가 돼서 이렇게 후계자로 사는 건 어떨까? 이 이야기가 이어진다면은 이제 그런 종류의 장르적 이제 시퀄을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강 선생은 뭐 그런 걸 결사 반대하겠지만 몰래 아빠 몰래 사실은 출근하는 데가 신선감인 거죠. 그래서 저번에 그 연우지 배우님이 GV에서 혜리는 절대 안 했는데 그런 거 결사 반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다 예측하고 몰래 하겠죠 취직은. 저기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마이크 한번 전달할게요.
네, 조각이 처음에 부산에서 지하철 남자를 반역할 때랑 마지막에 지도와 목사를 반역할 때는 그 가발에서 비녀를 빼서 쓰잖아요. 근데 그때 제외하고는 다 조각이 가발 맞으면 짧은 머리로 이렇게 있는데 뭔가 그렇게 가발을 쓰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가발은 이제 여러 종류로 세팅했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더 이제 할머니처럼 그리고 변장까지 쓰는 젊은 20대의 뭐 킬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신의 컨디션에 맞는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사람이구나 맥락 속에 그걸 하고 싶었고 비녀도 소개시켜주고 싶었고 그 뒤에도 뭐 이제 원래는 여러 택시 사기범도 있고 중간에 여러 방역들을 설정해 봤었는데 투우랑 만나기도 바쁘고 강 선생 지켜주기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 방역들을 다 소개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양한 어떤 클럽에 들어갈 때 이제 젊은 패션으로 메이크업하고 막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했었고 중간에 그 선실장한테 야단 맞고 자기가 실패하고 투어한테 쫓기면서 은퇴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이제 사실 비녀를 내려놓잖아요. 상자에 집어넣죠. 더 이상 그 류의 소명은 내가 이제 잊지 않겠다. 더 이상 그걸 이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더 이상 그게 등장할 일이 없었던 것이고 마지막에 교회에 다시 간 거는 나는 류를 보냈지만 상관없이 나는 어쨌든 내가 처음에 손톱으로 거듭났던 순간에 그 소명을 이어갈래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수미상갈로 그 두 개를 이렇게 배치를 했었어요. 그런 의미였었고 그리고 비녀를 너무 자주 등장시키지 않은 거는 비녀가 약간 조선시대 때 이렇게 비녀를 얹어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머리를 올려준다라는 뭐 기녀가 되거나 그 어쨌든 누군가의 여자가 될 때 그런 골프도 요즘 머리를 올린다. 그렇죠. 머리를 올린다는 그런 약간 유교 시대의 어떤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그 오해가 될까봐 혹시 은장도처럼 혹은 느껴지거나 이제 이거로 너를 보호해라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신성방역을 지켜라는 메시지로 은장도 개념이 아니게 그러니까 누가 그걸 잘못 오해하면 넌 이제 내 여자야. 영원히 이거를 늘 나를 떠올리고 넌 이제 그렇게 뭔가 여성으로 나를 구속하는 뭔가 그런 맥락이 아니길 바라는 맥락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게 또 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녀? 네네. 네. 그래서 디자인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통 비녀처럼 하진 않았어요. 혹시 추가로 더 있으실까요? 저기 D열에 계신 분 한번 받아볼게요. 저는 약간 인터컷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 티셔츠 잘 보시나요? 가져가서 뒤로 티셔츠? 잠깐만요. 죄송해요. 저는 약간 인터컷에 대해서 물어보고 네네. 싶은데요. 인터컷에서는 이제 투가 병원에서 원장을 방역할 때 이제 가발을 쓰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조각도 이제 가발을 벗는 씬이 있는데 그러면 신성방역 안에는 분장실이 따로 있다는 설정이신가요? 분장은 아마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무기는 각자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설정 사실 존윅 보면은 원래 이렇게 쫙 열면은 무기 쫙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킬러 영화의 클리셰를 쓸 것인가 초열이 저 이렇게 가보면은 쫙 열면은 종류별로 쫙 있고 실제로 그렇게 좀 있긴 해요. 사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미술로 세팅한다 했었는데 그렇게 쉽지 않게 분장실이 있는 건 아닌데 그때 투의 목적이 어설픈 가발을 쓴 거는 강 선생이 봤을 때 그것이 조각이라고 오해시키는 게 그 설계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각이 경찰한테도 쫓기고 강 선생이 이렇게 막 아파트 뛰어올라서 문 열었을 때 표정이 안 좋잖아요.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내가 공원에서 좀 그 병원장 욕했다고 그 뒷담화를 했더니 그 사람을 죽였어. 그 뭐 죽이고 싶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실제 죽였어.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려고 한 투의 셋업이라 그 조각이 썼던 똑같은 종류의 가발을 쓴 거예요. 똑같은 길이에. 옷도 똑같은 옷을 입고. 그래서 뒷모습을 봤을 때 갸웃했지만 아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거리를 두고 그래서 강 선생이 조각을 무서워하면서 포기하고 싫어하게 해야 이제 나한테 오겠구나. 강 선생한테 덜 집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웃기셨겠지만 가발 그러니까 일부러 CCTV에도 조각처럼 찍히게 하려고 한 할머니 톤의 그런 가발이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굳이 그런 뭐 티나는 가발을 쓰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일부러 그래서 손도 차이 나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비닐로 자기 몸도 가리고 그래서 덩치 차이는 있어서 좀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목발을 짚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수그리고 키도 낮출 수 있고 정상적인 이렇게 딱 섰을 때 키 차이도 좀 줄일 수 있고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요즘 간신히 알고리즘을 뜨던데 사과에서 알고리즘을 떠서 붐업되길 원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간신히 알고리즘에 떠요? 이제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에 뜨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백상 시상식을 만나봤죠. 이번엔 좀 상 받으시면 좋을 텐데, 그쵸? 제발, 그쵸? 그때 알고리즘이 어떻게 거기를 타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구나. 이게 넷플릭스에 이렇게 올라가야 사실 갑자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쵸? 쉽게 많이 접하는 거죠. 하가도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또 거기로 가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되겠죠? 네. 장면은 어떤 장면이 제일 좋을까? 네. 장면은 결투하는 장면? 이상한 건물에서 그 떼구르르 구르면서 약간 노동하듯이 그 싸우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장면이 좀 다른 보통 액션 영화들과 좀 다른 질감으로 표현될 것 같아요. 최근에 로마 그 아시아 영화제에서 화가가 사용됐는데요. 뭐 20개 넘는 많은 영화제를 다니고 매번 거기서도 인터뷰가 있는데 이번 인터뷰는 너무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답을 완전히 다르게 해봤어요. 사실 나도 평론가처럼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영화를 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막 호불호를 편하게 표현했는데 마치 남의 영화처럼 막 분석적으로 영화를 만든 감독의 무의식을 좀 표현해봤는데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영어로 보냈는데 좀 번역이 너무 쉬우니까 그쵸?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계실까요? 질문하시고 싶은 분. 더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블루레이에도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마지막이니까 이런 것도 네, 괜찮아요. 신발끈은 그
그 조각 깊은 거 풀어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도가니를 이렇게 도가니가 아닌가? 대가리? 도가니 모르겠나요? 뒤통수를 정확히 장도리로 꽂을 수 있게 아주 이상적인 자세를 만들게 심발근을 풀었고, 투우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구두끈을 갖고 다니면서 회장도 죽이고, 그리고 강 선생 협박할 때 구두끈도 쓰죠. 그때 좀 본 게 있어서. 마지막 질문? 다? 파가라는 영화가 1년이 지나 감독님 및 배우진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신시아 배우가 자기는 정말 설화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연락도 없고. 네. 얼마 전에 김성철 배우 뭐죠?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네, 데스노트를 보러 갔었고, 여전히 열심히 멋있게 잘 살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 이혜영 선배님이 빨리 뭔가 더 좋은 작품으로 드라마든 영화든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마 조각을 연기한 이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나 봐요. 너무 눈이 높아지신 거 아닐까? 아니면은 내가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상처가 생기셨나? 그런 걱정도 들고, 연호준 배우하고는 최근에 한 2회차 정도 작은 단편 영화도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옥자연 배우는 작년에 제가 AI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작은 날개라고. 거기에 목소리 연기로 출연도 했었고,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다른 작업으로도 가능성을 계속 만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혜니도 연락해서 또 계속 안부 나누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최근에 안 그래도 그 어린 도영 배우가 완전 급성장한 걸 봐가지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어디 나와요? 네, 그 근황 사진이 떠가지고 봤는데 엄청 많이 성장을. 변성기 왔을라나? 제가 태어날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었는데 기생충의 그 꼬맹이가 지금은 이제 너무 커졌고, 그리고 목표가 키가 190이라고 그랬어요. 190 정도 되겠죠? 이제 본인이 어린이 됐을 때는 187도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야심차게 잘 먹고 잘 크고 거인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언젠가? 너무 멋진 변우석 같이 젖살도 빠지고 그런 꽃미남 배우로 돌아올 것 같고, 이미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시작이 기생충이었잖아요. 너무 큰 영화로 이미 약간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배우로 너무 유연하고 능숙하고 기성 배우 같아서 사실은 지치지 않고 잘 적응하면서 자기의 배우로서의 야심들을 차곡차곡 잘 실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또 잘 컸을 때 내가 키운 배우라고 우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제가 앤티크란 영화가 2008년에 제가 만든 영화인데요. 주지훈, 유아인 이런 배우들이 데뷔를 했던 영화인데 거기에 주지훈의 아역으로 여진구가 나와요. 9살로. 볼 때 맨발로 실제 부암동 촬영장 바닥을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쿵소리 하지 않고 그걸 해내는 거 보고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 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도영이도 잘 그리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이제 GV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고 그럴까요?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